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구독자님 Q&A 시간에는 오종우님께서 주신 질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신경계를 배우는 고등학생이라고 이렇게 신분을 밝히셨고요. 다름이 아니라 체성신경계는 고등 과정에서 대뇌의 지배를 받는 의식적인 골격근 반응 조절을 의미하는 반면에 무조건 반사, 척수 반사는 대뇌가 중추가 아닌 무의식적인 반응을 뜻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무조건 반사 중에 척수 반사는 왜 체성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궁금해 하셨던 체성신경계. 자, 체성신경계는 그 배우기를 대뇌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신경 영역이다. 이렇게 배우셨는데, 그러면 왜 척수반사는 대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왜 척수에서 그 반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즉, 왜 체성신경계의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체성신경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볼까요? 자, 체성, 몸체자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소매틱이라고 보통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이 체성신경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이것은 뭐냐면 신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신경계를 보통 체성신경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신체의 외부라고 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초신경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경계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뇌와 그리고 척수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뇌와 척수신경계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CNS, 중추신경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체성신경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말초신경계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몸 바깥에 있는 모든 근육 같은 것, 대부분 이제 골격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몸의 중심 쪽에 있는 것은 주로 골격근이 아니라 뭐 심장근이라든가 주로 이제 내장근들이 주로 위치를 하고 있고, 중추신경계를 벗어난 이런 체성신경계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위치하고 있냐면 골격근 같은 것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골격근이라는 것은 수의근이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받냐면 중추신경계, 즉 대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신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성신경계는 대부분 대뇌신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추신경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종훈님께서 알고 계시는 체성신경계는 대부분 대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척수반사라는 건 뭐죠? 척수반사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근육이 있으면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척수라는 게 있죠. 그죠? 척수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신경이 자극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구심성 신경계를 타고 신경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체성신경계, 즉, 반사신경로를 지금 의미를 하는 건데, 자, 반사신경로라는 것은 어떤 거죠? 굉장히 급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신경계를 반사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반사신경계는 무의식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뇌, 중추신경계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즉, 척수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신경계를 무의식적 반사신경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자극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자, 대뇌의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경로가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이게 대뇌 쪽,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대뇌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의식적인 신경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척수반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익혀지는 그런 그 연습 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신경계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하는 기능이 있고 첫 번째는 기억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학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되뇌에서 의식을 하지 않고 반사신경에 의해서 그 역할을 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을 배운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스케이팅을 배운다고 할 때, 처음부터 스케이팅을 잘 탈 수가 없겠죠. 그럼 스케이팅을 타다 보면, 설 수도 없는 상황도 생기고, 넘어지는 상황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왜 이렇게 자세를 기울이면 넘어지는지, 그리고 왜 내가 중심을 잘 못 잡는지 생각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를 거쳐서 대뇌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하고 다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다 보면 의식적인 신경로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세를 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고 스케이팅을 탈 수 있도록 반복적인 이런 신경로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학습되고 기억됨으로써 이런 반사신경계는 대뇌의 신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체성신경계의 반사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초신경계,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했는데 말초신경계의 체성 운동 부위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말초신경계의 체성 부위의 운동은 어디까지냐면 척수에서 운동을 시키는 골격근의 부위까지. 자, 이 부위가 말초신경계에서 얘기하는 체성 운동 부위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척수에서 골격근에 이르는 이 부위를 쉽게 말하자면 말초신경계의 체성 운동 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사신경은 말초신경계의 체성 운동 부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운동 단위라는 게 있는데, 운동 단위라는 것은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을 뜻하는 건데, 이런 반사신경도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사신경들을 통해서 많은 근육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단위가 운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종훈님께서 궁금하셨던 왜 척수 반사는 체성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Q&A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